정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에서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제외를 본격 검토 중이다. 연 2%대에 머무는 장기 수익률로는 국민 노후 자산이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432조 원 중 83%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다. 이들의 지난해 수익률은 평균 3.67%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은행 예적금과 금리 확정형 보험이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자산 증식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내 자산 구성을 ELB 등 실적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69개국 중 지난해 20위에서 하락한 것으로 특히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하며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는 생산성, 금융, 경영 관행 등 전 항목이 하락했고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떨어졌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5계단, 8계단 상승했으며 법인세, 소득세 부문에서도 순위가 올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홍콩이 뒤를 이었다. 대만,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35위에 머물렀다. SK하이닉스가 장중 26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다. 외국인 순매수와 미국 증시 기술주 훈풍, 반도체 업황 등 기대가 복합작용했다. 17일 SK하이닉스는 24만 9천원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조 3,993억 원어치 순매수해 코스피 종목 중 가장 많이 담았다.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르며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주가 상승했고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AMD의 AI 가속기에 HBM3 12단을 납품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 7조 4,405억 원, 매출 17조 6,391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HBM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악화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들은 매물을 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60%에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집값 상승이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역시 매수 대기자들이 몰리며 공인중개사들은 집 보여주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 중이다. 반면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췄고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174.7%로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OECD 최상위권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6일 여러 차례의 폭발음이 들리는 동시에 강력한 공중방어 활동이 포착됐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사람은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란은 미국과 핵 합의를 체결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반복해왔다. 모든 사람은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1시부로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특별여행주의보를 상향한 조치다. 이로써 이란 전 지역이 3단계 경보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에게 신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에겐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16일 캐나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명확히 반대했다.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명했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되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란은 지역 불안정의 주요 원천이며 핵무기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 전반의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7은 중동 사태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설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유럽 주요국 주도로 마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후 조기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 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특정 항공우주 분야 제품에도 상호 관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은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고 미국은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관계는 환상적이라며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폭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를 이유로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했고 백악관 복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해 GBU 57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군은 과거에 이미 해당 작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상태다. 다만 지원 시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돼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미국의 개입 시 영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16일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부에 위치한 국영방송 IRIB 본사를 정밀 타격했다. 당시 IRIB는 생방송 뉴스 중이었으며 앵커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전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카메라가 흔들리고 진행자가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3구 지역 내 군사시설을 공격할 예정이라며 주민 대피를 사전 통보했다. 공습 직후 IRIB는 혁명수비대 연계 전략자산이라며 정밀 타격을 주장했지만 이란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략이자 전쟁 범죄라며 반발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 군지휘센터와 유조시설 등도 함께 겨냥됐으며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도시 탈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IRIB 폭격은 상징적 조치로 양국의 확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변수는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가능성도 열려 있어 방위비, 통상 협상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G7 참석은 한국의 국제협력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무리해도 가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민석 후보자와 이한주 위원장에 대해서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며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 방향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5,117만 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3조 원 규모로 내수 경기 부양을 노린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25만 원 지급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 상위 10%는 10에서 15만 원 지급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78만 8천 가구 약 255만 명으로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기준이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가 주요 기준이다. 소득 기준은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산정 방식과 유사하게 가구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선별할 예정이다.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오전 서울 양재 본사와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당국은 안전장치 미비와 인력 배치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 해당 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지만 작업 환경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을 보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9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며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김범수 대표와 공장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17일 OLED 기술 경쟁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투자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발표한 첫 조단위 투자 사례다. 회사는 OLED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목표로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중장기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시설 투자 성격이며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705.98원으로 전국 평균은 1,631.72원이다. 경유도 서울 기준 1,584.26원으로 상승했다. 국내 유가는 최근 5주 연속 하락세였지만 미국 이란 협상 차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지연, 캐나다 산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3주 뒤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석유업계는 최소 1-2주간 주유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상황이 악화돼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공약을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종합 디지털 자산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기 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발행량은 준비자산 총 가치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 자본 증가 없이는 추가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 한국은행에는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위는 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관련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로 설치되며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민병덕 의원 안보다 세부 기준을 강화 정비했다.